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자국의 선수들만으로는 매번 경기력이 노답인지라 중국 축협은 리피 감독의 요청으로 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동남아 국가들도 귀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오히려 중국이 귀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 멤버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귀화 선수가 오지게 많아졌는데요. 비록 감독이 클라이베르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4차 예선 진출 여부가 걸린 외나무다리 매치가 남아있어 중국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암튼 중국은 귀화 작업을 통해 완전 생으로 브라질 선수들을 귀화시키기도 했었고 중국계 혈통의 선수들을 귀화시키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귀화 1기 때 장광타이와 리커가 귀화에 성공했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에버튼과 아스날 유스 출신으로 1군으로 콜업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1군에서 자리 잡기는 어려웠던지라 여기저기 임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둘 다 중국 리그로 날아갔고 귀화에 성공해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었죠. 장광타이는 지금껏 귀화 선수들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가 됐고 리커는 심각한 부상 이후 완전히 나가리가 됐네요. 또한 중국 리그에서 뛰었으나 적응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살던 나라로 돌아갔던 허용융은 노르웨이 2부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갑자기 포텐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중국 리그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면서까지 데려가 허용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현재는 여기저기 다양한 포지션에 기용해서 그런지 노르웨이에서보다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반면에 페루 출신의 로베르토 시우초, 일명 샤오 타오타오 같은 경우에는 17-18 시즌 페루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기에 향후 중국 국대 합류를 염두에 두고 광저우다가 영입했습니다. 1,500만원에 불과했던 타오타오의 연봉은 광저우로 날아가면서 무려 22억 원으로 떡상했었죠. 그치만 타오타오는 정작 광저우에서 출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페루에서와는 다르게 별다른 활약이 없었고 결국 페루로 돌아가 완전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네요.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요. 해외에서 뛰는 중국계 선수라는 이유로 굳이 중국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력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연봉을 주다 보니 중국에서의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은 듯합니다. 단적인 예로 완전히 중국화되면서 현재는 중국 센터백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장광타이도 처음 중국에 갔을 때 3천만 위안, 한화로야 57억 원의 엄청난 연봉을 받았었죠. 중국 대표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중국 국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결국 중국 리그에서 뛰게 되니 중국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스위스 연령별 대표팀과 울버햄튼 U23팀 출신인 양민양까지 귀화시킨 중국 축협이 이런 식의 귀화 영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텐데 과연 중국 귀화 선수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 축구 비밀 병기들이 중국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